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가장 긴박한 도전이라며 한국 새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은 세계 속 미국의 힘이라며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거듭 축하하면서 여러 도전과 기회들에 대응해 조약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밝히고 긴급한 협력 사안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대응을 꼽았습니다. And of course, when it comes to challenges, there is no more pressing challenge than that posed by the DPRK's WMD programs, its nuclear weapons,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s. We will, as I said, coordinate closely to address the threats that they pose.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동맹인 한국, 일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공유한다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외교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의 미한동맹 강화 견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동맹이 미국의 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we view our unprecedented system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cluding those we have in the Indo-Pacific, as a core source of strength. That is why Secretary Blinken, this department, has focused intently since day one of this administration on repairing, rebuilding, revitalizing those alliances. 프라이스 대변인은 1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영내 안보 도전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의 의제로 북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북한과의 어떠한 외교에도 준비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도하는 캠벨 조정관은 11일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은 대화를 위해 북한 측 대화 상대에게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평화와 안정 유지에 반하는 북한의 도발적인 조치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최근 우리는 도발로 간주되는 북한의 군사적 조치와 시험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그러면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북한과의 어떠한 형태의 외교나 관여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will also just note that we have a new partner, a new president in South Korea that is determined, working with the United States to be very clearly engaged in deterring and sending a strong message of partnership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미국 의회 상원에 발의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결의안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연방 의원들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와 공유 가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민주당의 반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대한 의회의 지지 표명 결의안입니다. 상원 외교위의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와 동아태 소위원회의 에드워드 마키 위원장, 민롬디 공화당 간사가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오는 12일에서 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의되는데 아세안 국가들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완전한 이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합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이행해온 아세안 회원국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른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도 그렇게 하길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2019년 채택한 아세안 결의에서도 아세안 국가들의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강조했는데 이런 내용이 이번 결의안에 또다시 포함된 겁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아세안이 한국 등과의 유대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아세안이 일본, 한국, 호주, 유럽연합, 타이완,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이 아닌 다른 파트너국과 더 큰 통합과 단결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 간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등 10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에선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미한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를 담은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11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중국과 같은 악의적이고 위험한 행위자들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톰 소지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 글에서 윤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한국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사회와 함께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계속 쌓아나기를 고대한다면서 특히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지난달 16일과 이달 4일, 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 발사는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이 실시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으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반은 안보리의 자제가 북한의 긴장 고조를 멈추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것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북한은 거듭된 발사와 위협적인 수사로 계속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이제는 암묵적인 허용을 중단하고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를 제안하면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5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유류 반입량을 줄일 것을 명시한 사실을 언급하고 안보리 이사국들이 미국이 추진 중인 새 결의안 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에 2016년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한국 국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법의 전면적인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11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치적 비타협성으로 법조항의 일부인 북한인권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에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관련 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대사의 조속한 임명도 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이날 VOA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 내 외부정보 유입에 적극 나서주길 희망하며 육로와 해상, 상공을 통해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는 캠페인에 성공을 거둬온 탈북민들과 비정부 기구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VOA에 북한 인권 문제도 미한일 3국 간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와 연합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에서 대북 결의안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불법 환적지로 지목한 북한 서해 인근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지난 7일 북한 서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북한 남포에서 서남쪽으로 약 55km, 북한 초도를 기준으로 남쪽 약 7km에서 세 척의 선박이 발견됐으며 이들은 틈이 없을 정도로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 과거 유엔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선박간 환적 모습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북한 서해에서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것은 앞서 VOA가 지난달 선박간 환적 의심 장면 5건을 발견하고 이달 추가로 2건을 확인해 공개한 것을 포함해 모두 8차례에 달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북한 서해 초도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하고 북한이 이곳에서 해외에서 온 선박과 만나 환적을 한 뒤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을 사용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